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해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매매 계약에서 당사자는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변호사님,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먼저 답변을 드려보면 네, 가능합니다. 금일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 해제에 관해서 문의가 있어서 이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선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해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앞서 살핀 대법원 판례 핵심 법리에 대해서 살펴보면 협력 의무의 성격에 대해서 판시를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매매 계약에서 당사자는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나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는 달리 신의칙상 의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시 내용입니다. 이행 착수의 판단에 관해서도 판단해 왔는데 당사자 쌍방이 협력 의무에 기초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아직 이행의 착수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 행사 기한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토지거래 허가 단계에서 이행의 착수가 있다라고 봐서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행사를 부정하게 되면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해제권의 행사 기한을 부당하게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민법 제565조의 해석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민법 제565조의 이행의 개념은 이행 지체와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4조 소정의 이행의 개념과 같습니다. 해약금 해제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용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습니다. 즉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한 계약이 되고 불허가가 되면 무효로 확정됩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서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 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 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됩니다. 대법원의 판시 내용입니다.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해제권 배제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565조의 해약권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만일 당사자가 위 조항의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더 이상 그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금 배액 상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적어도 이행 제공 상태에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해제 통보만으로는 계약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환하거나 적어도 이행 제공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공탁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변제 공탁함으로써 해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행 착수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 토지거래 허가 협력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였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이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니까 편하게 계약금 해제가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는 중도금을 포함한 잔금의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라고도 볼 수 없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에 착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판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중도금을 지급했더라도 여전히 해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허가 구역 지정 해제 효과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토지거래 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거래 당사자는 그 계약에 기하여 바로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날로부터 진행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해서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 등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한 그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 내용입니다.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 토지의 매매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정은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 내용입니다. 다만 그 구체적 사항에 따라서 신의칙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해제권 배제 약정, 이행 착수 여부, 계약금 배액의 이행 제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분쟁은 매우 복합적인 논점들로 편철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은 당신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며, 당법률사무소는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평법률사무소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투기가열지구에 대한 관련 논점들도 많이 있으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